아침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나라의 고난과는 전혀 무관한 절대적인 사치 속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삶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가 북한의 혹독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의 나라가 애국가로 깨어날 때 김정은은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파운드당 500달러에 달하는 브라질 커피와 와규 소고기를 음미하며 개인 영화관과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이 갖춰진 대저택에서 말이죠. 엘리트 경호원에게 보호받으며 그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지만 그의 하루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의 일상은 더욱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시작해볼까요? 1. 기상학이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예측 가능한 구조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김정은은 다소 예측할 수 없는 일정을 유지합니다. 그의 기상시간은 시민들에게 부과한 일은 아침의 규율과는 거리가 멀고 주로 전날 밤의 활동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늦은 기상은 잦은 축하 행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드디어 하루를 시작할 때 그의 기상 루틴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수도 평양에서는 북한의 국가인 사령관님 어디 계십니까? 가 거리를 메웁니다. 이 애국가는 2008년에 그의 아버지 김정일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매일 아침 도시를 강렬한 애국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 일상적인 음악 루틴은 사실 리더 자신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평양 시민들에게는 충성을 상기시키는 엄숙하고 경직된 알림이지만 김정은은 개인 저택의 넓은 사치 속에서 느긋하게 눈을 뜹니다. 그의 저택인 농성저택, 즉 중앙사치저택은 가난 속에 갇힌 나라에서 사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3년에 지어진 이 저택은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리설주와 자녀들도 함께 거주합니다. 이 궁전은 일반 북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치스러운 시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저택에는 광대한 영화관, 화려한 수영장, 개인 승마장이 있는 마구간, 사격장, 심지어 운동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김정은이 소유한 여러 궁전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각각은 다양한 목적과 임무에 맞게 독특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넘어섭니다. 국가의 강렬한 선전은 그의 공적 이미지를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그의 신화적인 능력을 믿게 만듭니다. 그의 명령과 법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따르며 그 도덕성이나 실용성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를 우상화하는 나라에서 김정은의 말은 최종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도자의 아침 루틴이 당신의 하루 시작을 결정하는 곳에 살고 있다면 그가 사치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은 당신의 일상과 충성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아침 습관 김정은의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아침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 하지만 이 커피는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사치를 추구하는 김정은은 파운드당 500달러에 달하는 프리미엄 브라질 커피를 선택합니다. 북한은 한 해에 거의 100만 달러 어치의 이 커피를 수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독점적인 커피는 그를 일반 북한 시민들과 차별화하는 상징으로 작용하며 그의 특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그의 화려한 아침 식사와의 또 다른 극명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UN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1200만 북한 시민들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김정은의 아침 식탁은 이탈리아 파르마 햄, 와규 소고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기 중 하나인 고베 소고기와 같은 수입 진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 북한 시민들에게 아침 식사는 대게밥과 된장으로 이루어지며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그의 삶과 시민들의 삶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강조합니다. 김정은의 아침은 대부분의 북한 시민들이 닿을 수 없는 사치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드문 커피나 고급 아침 식사 선택은 그의 높은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듯합니다.
부족이 일반적인 나라에서 이러한 일상적인 의식은 단순한 사치의 선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권위와 지배의 표시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침 식사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할게요. 3. 음식 취향 김정은의 식탁에서 주요 음식 중 하나는 고베 소고기입니다. 고베 소고기는 파운드당 200달러에서 500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고급 스테이크입니다. 그는 중간 익힘을 선호하며 이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취향입니다. 가족의 전 스시 셰프인 켄지 후지모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베 소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모토는 또한 김정은이 참치의 지방 부분인 토로로 만든 스시를 즐긴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그가 풍부한 맛을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은 김정은의 체중이 거의 300파운드에 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치는 스위스 에멘탈 치즈입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처음 이 고급 치즈를 맛보았고 그 이후로 푹 빠졌습니다. 사실 그의 에멘탈에 대한 애정은 2014년에 건강 문제로 이어졌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 해 북한 관료들은 에멘탈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 유제품 학교에 등록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취향은 유엔에서 금지된 진미인 바닷가재와 카스피의 캐비어에도 미치며 그는 여전히 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북한에 바닷가재 농장을 세우려 했으나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식습관에는 환경 문제와 많은 나라에서 상어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제한된 상어 지느러미 수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알코올 선택은 더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의 건강은 피트니스보다는 자주 방문하는 러시아 의사와 과학자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전문가들은 리더가 중단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김정은의 개인 셰프는 블루베리, 흑마늘, 그리고 인삼과 같은 슈퍼푸드를 그의 식단에 포함시키며 이들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세심하게 준비된 식사를 통해 극단적인 사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권력의 과시일까요? 아니면 그의 성격에 대한 더 깊은 것을 드러내는 걸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4. 일상 습관 사치스러운 저택에서 나와 김정은은 공장, 건설 현장, 농장, 그리고 분주한 시장을 방문하는 일정에 나섭니다. 이러한 공개 출연은 단순한 공적 행사 이상으로 북한 국민들에게 그들의 리더가 진정으로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공연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대본이 일부일까요? 김정은은 어떤 공개 출연을 하기도 전에 왕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해 매우 세밀한 과정을 거칩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자신의 의상에서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프레젠테이션의 측면을 중시합니다. 그의 의상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정장에 넥타이를 매거나 마오 스타일의 재킷을 입습니다. 이는 그의 할아버지의 복장 유산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또한 상징적이며 옆머리는 밀고 위쪽은 부풀려져 있어 그의 키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무도 이 독특한 스타일을 모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김정은의 통제는 북한 시민들의 개인 외모에까지 미칩니다. 국가는 오직 28가지 헤어스타일만을 승인했으며 여성은 18가지, 남성은 10가지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김정은의 독특한 컷과는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승인된 헤어컷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모습을 촉진합니다. 마치 그는 북한에서조차 당신의 헤어스타일이 충성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밖의 사람들은 김정은의 헤어스타일을 버섯이나 대걸레에 비유하며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나라에서는 비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최고 지도자의 스타일 선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관점에서 논리와 이성은 그가 가진 지혜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김정은의 영향력은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규칙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이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드물며 시민들과 심지어 국제사회조차 그의 정권을 공개적으로 의문시하기 전에 2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세심하게 기획된 공적 이미지 뒤에는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5. 사치스러운 생활. 김정은은 고급 시계 컬렉션 중 하나 없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의 시계 컬렉션은 28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균 북한 시민의 소득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왜 이렇게 사치스러운 액세서리에 매료된 것일까요? 김정은은 고급 자동차의 플릿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컬렉션에는 오디 R8, 가치가 16만 2천 달러인 레인지 로버, 그리고 500만 달러가 넘는 장갑차 롤스로이스 팬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랑스러운 차량은 100만 6천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리무진으로 그는 이를 성대한 입장에만 사용합니다. 100대가 넘는 고급 차량을 소유한 김정은의 컬렉션은 그의 국민들이 겪는 고난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의 호화로운 95피트 요트인 마이 프린세스도 있습니다. 대략 7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요트는 3개의 갑판과 고급 주방, 10명을 위한 식사 공간, 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떠다니는 궁전은 덴니스 로드맨이 페리와 디즈니, 테마의 보트 사이의 혼합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위성 사진은 또 다른 요트와 제트스키,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가 장착된 보트를 보여주며 그가 수상에서의 사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의 여러 저택 중 하나인 강동 휴양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저택은 평양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단순한 주말 게터웨이가 아닙니다. 흔히 그의 세컨드 홈으로 불리는 이 저택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규모 확장을 거쳤으며 전용 기차역과 여러 지하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치가 갖춰진 고보한 단지입니다. 볼링장, 사격장, 수영장, 심지어 롤러스케이팅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넉넉한 공간과 시설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사치스러운 것은 김정은의 해안 저택인 원산 빌라일 것입니다. 북한 동해안에 위치한 이 부동산은 약 10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하며 그의 다른 저택들보다 더한 사치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의 매력은 단순한 크기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해변과 2000년대 후반에 맞춤 제작된 요트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성 사진은 이 빌라가 스포츠 스타디움과 워터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전체 지역이 개인 놀이터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보안. 김정은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별한 하나가 돋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급 자동차나 저택이 아닙니다. 그의 요새 기차입니다. 이는 극도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안전한 이동 요새입니다. 이 장갑차 기차는 요새 기차라고 불리며 고도의 보안과 지속적인 이동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차는 20개 이상의 객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객차는 방탄벽과 바닥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요새입니다. 각 객차는 특별한 방, 무기 창고,
심지어 비상 탈출을 위한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은 항상 기차를 둘러싸고 있어 김정은과 외부 세계 사이에 불침투성 장벽을 형성합니다. 김정은에게 보안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만큼 중요합니다. 북한 예산의 거의 4분의 1이 군대에 할당되며 나머지 3분의 1이 그의 내부 서클과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도됩니다. 김정은은 공적 이미지를 세심하게 조작하며 군중들이 그가 연출된 모습으로 등장할 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관 뒤에는 보안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엘리트 경호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5피트 5인치 이하로 김정은이 가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는 항상 경계를 유지합니다.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는 철저히 보호된 거주지에서 운영하며 암호화된 통신과 신뢰할 수 있는 고문들을 사용합니다. 여행할 때는 동일한 세대의 비행기를 사용하며 탐지를 피하기 위해 자주 비행기를 바꾸고 지상에서는 미끼 차량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보안의 여러 겹은 그가 잠재적인 위협을 항상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수준의 보안과 통제를 가진 삶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편집증을 가져다 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7. 권력 유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며 그의 나라의 번영에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인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서사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사한 묘사를 반영하며 김 왕조가 독특한 형태의 오월성을 체현하고 있다는 인식을 조성합니다. 북한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지도자를 거의 신처럼 존경하도록 교육받으며 그의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로부터의 독립성과 같은 비범한 아이디어를 수용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 정권 하에서의 어려운 경험을 이야기하며 국가가 통제하는 미디어가 김정은을 모든 것을 아는 인물로 묘사하여 시민들에게 깊은 경계를 심어준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사적인 생각조차도 감지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권력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그의 이복형 김정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김정남은 처음에는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2001년의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실패한 후 인기를 잃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은 강력한 화학 물질이 사용된 공격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정은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이복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시한 것으로 널리 여겨집니다. 이 결정적인 행동은 김정은이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무력화하겠다는 결심을 강조합니다. 김정남의 이야기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8. 개인 취미. 김정은은 농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미국 NBA에 대한 그의 애정은 스위스에서 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그는 시카고 불스의 팬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이 팬심은 우리 시대의 가장 예상치 못한 우정 중 하나인 전 NBA 선수 데니스 로드맨과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우정을 쌓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도 어떻게 이 우정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로드맨은 2013년에 북한을 처음 방문하여 김정은과 만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이 아닌 농구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한강한 유대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로드맨은 김정은을 평생 친구라고 부르며 이 관계는 정치와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농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서 트윗을 할 때 그는 세상에 이렇게 알렸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북한 사람들은 농구 팬입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 시민들에게는 트위터가 금지된 나라에서 이 트윗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며 매혹과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로드맨과 김정은 사이의 예상치 못한 연결에 대해 뉴스 앵커들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한 보다 어두운 헤드라인과는 대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며 종종 분쟁과 상호 의심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댄니스 로드맨은 이 광대한 문화적, 정치적 격차를 메우며 김정은의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가장 가까운 개인적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공통된 열정의 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가장 강렬한 정치적 풍경 속에서도 공통의 관심사가 우리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정은의 일상, 취미,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열정이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9. 밤 생활과 오락이제. 엄청난 결정과 강렬한 리더십 의무로 가득한 하루가 끝난 후 김정은이 가족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저녁은 매우 다른 패턴을 따릅니다. 김정은은 이 시간을 개인적인 오락에 헌신하며 그의 취향과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그의 주요 즐거움 중 하나는 개인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관은 대형 스크린과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가 원하는 거의 모든 영화나 쇼를 상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들이 종종 초대됩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고전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임스 본드 스릴러, 장래의 아이콘인 장클로드 반담과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출연한 액션 영화, 그리고 뮤지컬인 사운드 오브 뮤직과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들이 그의 선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는 KNN과 BBC와 같은 채널을 통해 세계 뉴스를 시청하며 세계 사건을 주시합니다. 더 흥미롭게도 그는 북한의 경계가 엄격하게 금지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가끔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영화관은 강력한 선전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그는 북한 해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회를 열었고 수백 명의 해군과 장교들을 초대하여 국가의 최신 핵 미사일 시험을 특별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꽃과 깃발로 장식된 미사일 모형을 스크린 앞 무대에 배치하여 군중이 발사 장면을 보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의 사치스러운 사회적 모임으로 눈을 돌리면 김정은은 사치를 재정의하는 화려한 파티를 주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 NBA 스타 댄니스 로드맨은 이러한 파티 중 하나에 참석한 몇 안 되는 서양인 중 하나로 50에서 60명의 손님들이 모두 열띤 대화에 빠져있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테킬라 한 병을 마신다면 최고의 테킬라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종종 고급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깊고 논란이 되는 측면을 드러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기움조라는 비밀 하렘이 있으며 이는 약 2,000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그와 다른 고위 관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이 여성들은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으며 일부는 노래를 부르고 다른 일부는 춤을 추며 나머지는 더 개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정은은 이들의 외모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하렘을 위해 고급 속옷에 거의 400만 달러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 여성들은 엄격한 건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학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김정은은 종종 아내 리설주와 함께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가 그를 친근하고 가족 중심의 리더로 보이게 하는 이미지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파티와 엘리트 모임은 그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드러내는 한편 김정은이 음주와 사치품에 빠져드는 모습은 그가 보여주지 않는 복잡한 삶의 한 면을 암시합니다. 10. 해로운 취미. 그는 매년 수천만 달러를 수입된 알코올에 소비한다고 전해지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놀라운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고급 소시지를 즐겨 먹으며 숙취를 해소하고 그가 자주 즐기는 프리미엄 술은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생 소비량을 초과합니다. 2019년에는 거의 100만 병의 러시아 보드카가 로테르담 항구에서 적발되었으며 이는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고급 수출에 대한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김정은과 그의 정부는 이러한 법을 우회하는 데 능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정 보드카 선적은 김정은과 그의 고위군 관계자들을 위해 의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이러한 선적이 탐지되지 않고 통과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은의 전 셰프인 켄지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고급 음료에 대한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탈 샴페인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한 번에 2병을 마시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같은 헨네시 코냑을 선호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북한은 매년 헨네시에 거의 100만 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병의 가격은 약 630달러로 평균 북한 시민의 연간 소득을 초과합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소비하는 헨네시의 정확한 양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후지모토는 그가 한 번에 프랑스 와인 10병을 마셨다고 자랑했다고 전합니다. 와인의 가격은 몇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하므로 이러한 사치스러운 습관의 가치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외에도 김정은은 흡연가로 북한의 공식적인 금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흡연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그의 선택은 말보로와 더닐과 같은 고급 브랜드로 사치에 대한 거의 습관적인 의존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니코틴과 알코올에 대한 의존은 그의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만성불면증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며 그가 리더로서 내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안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김정은의 삶의 단 하루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권과 비밀 속에서 극단적인 사치는 북한 국민들이 겪는 고난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